누군가 도로라고 말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별로 흥미로울 건 없지만 우리가 매일 다니는 동네의 도로일 거예요. 하지만 지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험하고 힘들어서 도로라는 정의에 도저히 부합하기 어려운 도로들도 있죠. 수천 킬로미터 아래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있는 비좁은 도로에서부터 너무 높아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다리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희한한 도로들을 확인해보세요. 야쿠츠크로 가는 시베리아 도로. 야쿠츠크로 가는 이 고속도로는 지옥에서 온 러시아 고속도로라고 불려요. 이 도로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시작해서 러시아 동쪽에 있는 야쿠츠크시까지 이어지는 러시아 연방 고속도로의 일부죠. 야쿠츠크에 이르기 전 마지막 부분은 레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데 길이는 965km 이상이에요. 이 지옥에서 온 고속도로의 대부분은 레나강을 따라 뻗어있고 고속도로라고 불리긴 하지만 사실 비포장 도로예요. 이 도로는 50년대 소련이 지은 것이며 대부분의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서둘러서 건설되었고 실용성보다는 끝내는 것이 중요했어요. 야쿠츠크는 시베리아의 수도이며 1월에는 온도가 평균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겨울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에요. 놀라운 점은 이 도로가 완전히 굳어서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썩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점은 여름 동안 온도와 습도가 상승해서 도로가 축축해지는 것이죠. 차들은 깊은 진흙 속에 갇히게 되고 수백 대의 차량과 사람들은 교통체증으로 꼼짝 못하게 되며 며칠 동안을 33도를 웃도는 더위와 싸우며 진흙 속에서 버텨야 하죠. 전복된 차량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며 최악은 시베리아를 통해 야쿠츠크로 가는 다른 도로가 없다는 거예요. 카슈미르의 조지라 도로. 인도의 조지라 도로는 히말라야 서쪽을 가로지르는 약 9km 정도 길이의 도로이며 이 도로는 해발 3,528m 상의 고도에 위치해 있어요. 대부분 비포장 도로이고 세계에서 가장 험악한 산악지역을 휘감고 있는 절벽들의 가장자리를 달리는 두 개의 좁은 길이에요. 더 심각한 일은 이 도로에 가드레일이나 교통표지판도 없으며 산사태가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겨울과 봄에는 폭설로 기상 조건이 너무나 어렵고 산 위에 빙하가 녹으면서 미끄러운 진흙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산사태가 생겨나요. 2009년에는 심한 폭설로 인해서 며칠 동안 이 길에 350명의 사람들이 꼼짝도 못했죠. 이 험한 길을 감히 달리고자 한다면 뛰어난 운전기술 그리고 상태가 좋은 사륜 구동 차량이 필수예요. 제임스 달튼 고속도로. 알래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도로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특히 한 곳이 돋보여요. 바로 제임스 달튼 고속도로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고 외로운 고속도로 중 하나예요. 이 고속도로는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에서부터 북극해까지 이어지죠. 공식적으로 1974년에 완공되었고 주 목적은 트랜스 알래스카 오일 파이프라인을 지원하며 공급 경로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도로 공사를 감독한 제임스 달튼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죠. 이 도로는 길이가 정확히 666.3km이며 작은 마을 3개만을 거치죠. 이 도로의 80%는 비포장이며 어떤 부분은 너무 원시적이라 작은 차량은 쉽게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세계의 최북단 고속도로 중 하나이므로 기온이 매우 낮아지며 이 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적절한 보급품 및 의료 장비를 갖고 가야 해요. 벌목도로.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릴 만한 벌목도로들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중 가장 특이한 도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저희는 프랑스의 오트 알프스에 있는 도로가 최고라는 결론을 내렸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도로는 산속의 라 로슈 드 람무에 위치해 있어요. 이 벌목도로는 해발 910m에 뻗어있죠. 이 도로를 달리는 내내 도로는 거대한 바위와 나무들에 둘러싸인 산속을 지나 소용돌이치며 펼쳐져요. 하지만 이 도로는 너무나도 좁아서 트럭 한 대도 거의 지나가기 힘들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목 트럭들은 매일매일 이 길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서 가죠. 칠레의 로스 카라콜레스 길.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접한 국경은 8,000km가 넘는 길이에요. 그 대부분을 지나는 국경 교차로는 안데스 산맥에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장관인 곳은 파소 데 로스 리베르타도레스라고 불리는 로스 카라콜레스 길이죠. 이곳은 고도가 3,207m 이상에 달하는 길이며 아르헨티나의 멘도자 지역과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예요.
이 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구불거리는 도로 중 하나이며 하늘에서 보면 길게 이어지는 코일처럼 보여요. 로스 카라콜레스는 칠레 쪽에 위치해 있고 그 이름은 달팽이라는 뜻이에요. 20개가 넘는 회전 지점이 있는데 지나치게 좁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서로를 향해 소용돌이 치며 달려드는 듯하고 여기에서 자동차들이 자주 전복되곤 해요. 세븐마일 다리. 세븐마일 다리는 플로리다의 키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다리들 중 하나예요. 이름과 같이 이 다리는 길이가 11km 이상이며 리틀 덕 키와 나이츠 키를 연결해줘요. 이 다리에는 2개의 차선이 있고 넓은 바다로 이어져 있으며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들 중 하나예요. 이 다리는 1978년부터 1982년까지 건설되었고 여러 영화에 등장했어요. 이 다리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플로리다 바다 위에 있다는 것 때문에 허리케인의 최전선이 되며 허리케인이 오면 그 누구도 이 다리 위에 있고 싶어 하지 않죠. 사실 이 다리는 폭풍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더 튼튼하게 재조정되었어요. 시두강의 다리. 이 다리는 중국의 호북지방에 위치해 있고 정식으로 2009년 11월에 개통되었어요. 그때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라는 칭호를 받았죠. 시두강의 다리는 가장 높은 지점이 거의 500m 상공에 있으며 시두강 계곡 위에 뻗어 있어요. 누군가 이 다리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될 텐데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서 더 이상 낙하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리는 이런 현상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다리예요. 이 다리는 G50 후유 고속도로의 일부이며 충칭과 상하이를 연결하죠. 그 높이로 인해 이 다리는 추운 날에 쉽게 안개에 휩싸이게 되며 지나가던 구름들이 이 다리를 둘러싸서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도로가 되고 말아요. 밀라우 비아덕. 어떤 다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인지 궁금하시다면 그것은 마시프 중앙 산맥을 통해 프랑스 남부의 다른 강을 가로지르는 밀라우 비아덕이에요. 이 도로를 건설한 목적은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의 휴일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것이었죠. 이 다리의 길이는 2,450m가 넘고 베이스에서 상단까지의 높이가 343m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이며 에펠탑보다도 높죠. 이 다리의 건설 비용은 4억 5천만 달러가 넘었고 무서운 장소예요. 미국의 로열 협곡다리. 로열 협곡다리는 콜로라도주 캐논시티의 관광 명소로 1929년에 개장했어요. 오랫동안 이 다리는 가장 높은 다리였지만 2003년 그 호칭을 잃게 되었죠. 이 다리의 높이는 320m이며 이제 더 높은 다리들이 있지만 이 다리는 여전히 멋진 광경이며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다리들 중 하나예요. 이 다리는 아칸소강 위로 뻗어 있고 많은 이들이 번지 점프를 포함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위해 이 다리를 사용하죠. 다리에서 보이는 광경은 정말 멋지고 그것은 1200개 이상의 나무 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형 다리들에 비교하면 데크가 매우 얇고 보강 트러스가 없어서 바람과 지나가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흔들림이 눈에 아주 잘 띄어요. 이 다리에 서 있으면 곧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무서울지도 모르죠. 시두강 다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다리일지 모르지만 로열 협곡 다리는 가장 긴 시간 동안 그 기록을 유지했고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높은 다리예요. 이탈리아의 52호 터널, 52번 도로 터널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스트라다델 52 갤러리는 특히 그 시대를 고려할 때 공학적인 걸작품이며 이탈리아 왕국이 건설했어요. 이 도로는 보체타 캄피글리아와 포르테 델 파수비오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며 깊은 계곡과 깎아지른 듯한 바위면이 있는 산의 남쪽 경사면을 지나요. 이것은 전략적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병의 타격 범위를 벗어나 건설되었고 이를 완성하면 베이스에서부터 파수비오산 정상까지 노쇠를 이용한 통신 및 물자 보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어요. 이곳이 건설된 조건과 시대를 고려할 때 이곳은 군사공학의 걸작품이라고 불렸죠. 사실 이것이 지어진 속도는 굉장했어요. 작업은 1917년 2월 6일에 시작되어 같은 해 11월에 완공되었죠. 이곳은 적의 포병 범위 밖에 있었고 노쇠로 접근해야 했기 때문에 1년 내내 접근이 가능해야 했어요.
이곳은 차로만 접근할 수 있었던 스카루비라는 이름이 비슷한 도로에도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이것을 건설한 이들은 이탈리아군의 33번째 광부부대 그리고 600명의 노동자들이었어요. 이곳의 길이가 6,555m이며 그중 2,280m는 단단한 암석에서 굴착되었고 52개의 터널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9개월은 인상적인 건설 속도예요. 각 터널은 고유한 이름과 번호가 붙어 있어요. 20호 터널은 바위 꼭대기를 깎은 것이며 이 도로는 코르크 마개를 뽑는 기구처럼 그 주위로 휘어져 있어요. 그리고 47호 터널은 도로에서 가장 높은 부분인데 이곳을 떠날 때 산 측면으로 굽이지어 오르는 도로의 아름다운 장관을 볼 수 있어요. 여행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중 하나로 등재되어 있으며 치명적인 사고가 많기 때문에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하이킹은 허용되지만 낡고 어둡고 무시무시한 터널들을 통과하는 것은 초현실적인 경험이죠. 그랑 굴레 도로. 프랑스의 레 그랑 굴레는 전설적인 도로이며 1843년에서 1854년 사이에 건설되었고 험준한 고원과 산맥들로 구성된 바르코르 마시프의 절벽들을 깎아 만들어졌어요. 19세기 초 말이 끄는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었고 베르코르에 사는 5,000명의 주민들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꼈죠. 그래서 베르코르와 남부를 연결해주는 도로를 지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것은 엄청난 인력과 시간, 돈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었죠. 오늘날의 기술로도 이런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은 위험해서 로프 사다리를 산 측면에 걸치고 바위에 다이너마이트를 던진 후 폭발을 피하기 위해 몸을 날려야 하는 일도 있었죠. 공사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고 마침내 도로가 완성되었어요. 두 산들 사이의 공간은 어떤 지점에서는 꽤 무서워요. 양쪽으로 오는 차들은 통과할 도로가 충분하지 않아서 아주 위험할 수 있고요. 협곡 위로 올라갈 때 도로에는 자동차가 가장자리 밖으로 떨어져 산으로 낙하하는 것을 막아주는 가드레일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도로는 절벽을 깎아 만든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햇빛도 비치지 않으며 바위는 이끼가 많고 축축해요. 여행자들을 구불거리는 좁은 길을 통해 산속으로 인도한 지 156년이 지나고 프랑스 정부는 1년의 치명적인 사고들 때문에 이 역사적인 도로를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나 등산객들도 그 길로 여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이 유령 도로는 이제 터널을 통해 우회하게 되었으며 여전히 아무도 다니지 못하는 채 버려져 있어요. 파사주 뒤구아. 파사주 뒤구아는 프랑스를 통해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D948 도로의 일부예요. 이 도로는 프랑스 본토와 지방섬을 연결해주며 문자 그대로 해안을 따라 뻗어 있어요. 이 둑길은 길이가 4.1km이며 해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가 높으면 도로는 물로 범람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는 경우 승객들이 즉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지붕 위에 보트를 싣고 다니는 차들이 흔히 보여요. 이 둑길은 최저 조수 전후 1시간 반 동안만 통과할 수 있어요. 16세기 이래로 이 길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제 이 도로를 통해서 섬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거의 관광객들이에요.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래요. 어떤 길로 여행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새 영상을 낼 때 제일 먼저 아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